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이라고 해도 한 달 정도 이제 방학을 가졌고 이제 오늘부터 새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새로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7월 18일 날 있었던 그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고 이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봅시다. 요번에 이제 일단 그 전반적인 문제 유형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요번에 정말 너무 편중해서 학습하고 기억 부분에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특히 기억은 6문제나 나와가지고 전체 25문항 중에 6문제가 기억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도 4문제가 나오고, 뭐 이제 나머지는 골고루 이렇게 나오긴 했어요. 2문제 아니면 1문제 이런 식으로. 빠져있는 파트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웬만한 건 다 이제 한 문제라도 이렇게 이제 커버가 됐는데, 학습하고 기억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 근데 다음번에 또 그런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요번 시험의 그냥 경향이다.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봅시다. 1번. 자, 심리학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이거는 이제 보통 그 개론 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 4가지 보기를 보시면, 자, 분트, 베르트하이머, 왓슨, 그러니까 행동주의, 그리고 프로이트.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게 다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1번하고 3번하고 좀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1번 봅시다. 분트는 마음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분석하는 내성법이라는 객관적 연구 방법. 물론 이제 내성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정신, 내가 지금 떠오르는 생각, 기분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행동주의하고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방법이, 연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객관적이라는 차원에서 방법론적으로는 행동주의 학파의 그 연구 방법과 관련해서 기초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도 당연히 맞는 말이고, 지금 이제 답은 3번인데 왜 그런가? 자, 왓슨의 영향을 받은 스키너는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됐어요. 스키너하고 왓슨이 둘 다 행동주의 심리학 내지는 이제 학습 심리학에 포함되긴 하지만, 왓슨은 고전적 조건 형성,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 형성. 그래서 스키너가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오히려 조작적 조건 형성 내에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손다이크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손다이크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강화라던가 뭐 이제 행동을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수 있는가 이런 원리들, 그게 이제 강화 원리긴 한데요. 그런 거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답은, 아하, 이게 이제 아까 글자체가 달라져갖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거, 일로 가야 됩니다. 네, 3번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답은 3번. 그 다음에, 교통사고 수술.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문제 내드린 거에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요. 교통사고 후에 수술을 받고 난 뒤 이제 어떤 증상을 보였냐면, 지적 기능에 문제가 없고 성격도 안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사고 난 뒤에 새로운 거를 학습을 못해. 그래서 자기 이제 의사, 자기 수술해준 의사, 그리고 그 사고 난 뒤에 병원에서 새로 읽은 책들, 이런 것들을 하루 지나고 나면, 아니면 하루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 전혀 기억을, 자기가 그걸 읽었다, 봤다라는 걸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매번 새로운 거죠. 그런 거는 이게 이제 새로운 학습과 관련돼서 우리가 뇌 기능이 관련되는 게 어디다? 해마. 어머, 얘 또 왜 이러니? 이건 글자체를 바꾸면서 해마입니다. 해마. 변형계, 편도체, 이거는 다 뭐예요? 정서와 관련된 겁니다. 예. 이걸 손을 보면서 이것까지는 손을 못 봤네요. 해마라고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은 해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부터 다 안 좋으면 곤란한데, 3번 문제가 뭐였냐면, 자, 550, 뭐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노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550의 빛에 비둘기가 반응을 하도록
고전적 조건 형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490에서부터 600까지 자극을 계속 제시를 하면서 이제 비둘기의 반응을 측정을 했더니 550 될 때까지는 반응이 점차 증가. 그리고 이제 그 550 그리고 이렇게 조건 형성됐던 그 지점이 넘어가면은 그 반응이 점차 감소.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이제 550에 대한 반응이고 이게 이제 딱 조건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 490에서 600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점차 증가. 그리고 여기서는 점차 감소. 이제 이런 그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 550에 가까울수록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반응을 하는 것으로서의 일반화의 개념을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가 자극 일반화 그리고 일반화의 기울기 이게 얼마나 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나 일반화가 됐냐 변별이 됐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자극 일반화에 대한 현상을 설명을 한 거고 그 기울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2번. 자, 4번 공포 반응. 이것도 제가 강의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건데 자, 공포 반응은 주로 공포 반응하고 이것과 더불어서 또 뭐? 자율신경계 반응. 자율신경계 반응하고 공포 반응은 그러니까 공포를 포함해서 정서적인 반응이요. 그런 것들은 고전적 조건 형성하고 주로 관계가 된다.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에 따라서 공포 반응이 조건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답은 1번 고전적 조건 형성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인지주의 학습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물론 이제 이것도 기억과 관련된 얘기긴 한데 자 봅시다. 이 답은 뭐라고 보셨나요? 일단 4번이 틀렸어요. 왜? 일단 학습을 충분히 하고 나서는 그 학습된 것이 그 뭐라 그러죠? 응고화되기까지 그러니까 좀 자리가 잡히고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응고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가 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해요. 이 뇌에 이렇게 박히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아예 딴 거를 하느니 그냥 잠을 자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에 그게 이제 응고화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책을 읽거나 쓰거나 이거보다는 스스로 시험 보는 게 가장 기억을 잘하는 학습 전략이다. 그래서 이제 시험 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뭡니까? 시험 볼 장소와 유사한 환경에서 학습한다. 이게 이제 전이 적절성 맥락에 따라서 비슷한 맥락에서 공부를 하면은 그러니까 공부했던 그러니까 시험 볼 장소와 비슷한 환경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유사한 맥락으로 이제 여겨지기 때문에 기억이 더 잘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이거는 분산 학습과 집중 학습에 대한 얘기인데 뭐가 낫다고? 집중 학습. 이거 이제 몰아치기 공부인데 요거보다는 분산 학습. 조금씩 나누어서 학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답은 얘 또 이런다. 죄송해요. 틀린 것은 4번입니다. 4번. 분산학습이에요. 분산학습이 좋아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집중학습에 대한 보기가 4번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안무기억. 요게 이제 많이들 헷갈렸던 부분인데 지금 선다가 정확하게 뭔지가 지금 복원이 안 됐는데 지금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재인 검사하고 이제 회상 검사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자유 회상이 있었는지 단서 회상이 있었는지까지만 보면 이거는 다 이제 외형 기억을 측정하는 방법이거든요. 외형 기억을. 그럼 이제 점화는 뭐냐? 안무 기억은 원래 이제 크게는 얘기하면 재학습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한번 이제 다 기억을 저장을 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에다가
두 번째, 그러니까 first,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학습할 때 그 시간이 얼마나 줄었는가. 그래서 이 줄은 만큼이 이제 전략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학습법을 통해서 안무 기억을 많이 측정을 하는데, 이제 요 점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프라이밍. 이것도 나도 모르게 내가 알고 있었는데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이제 끄집어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나도 모르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점화가 안무 기억, 절차 기억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가장 가까운 게 점화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 뒷부분에 이제 그 선다가 뭐냐에 따라서 여기 답이 조금 더 가까운 쪽을 골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만 선다가 있다면, 선지가 있다면은 점화가 맞는데, 요 뒤에 이제 재학습법이라던가 요런 게 아마 나와 있었으면, 요거랑 비슷한 개념이 단어가 여기 들어 있었으면 아마 요게 답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헷갈리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이제 점화인 것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역시 기억과 관련된 거에서 가장 거리가 먼 거가 뭐냐. 자, 단기 기억에서 5에서 9. 이게 이제 기적의 숫자,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가장 효율적인 저장, 범위의 수인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감각 기억은 청각이 대부분이다. 아니죠. 시각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청각은 3초에서 4초 정도 지속이 되고, 시각은 거의 1초 정도밖에 지속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청각이 아니라 시각도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단순 시험보다는 정교화를 하면 더 잘 기억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계열 위치 곡선에서 이 계열 위치 곡선이 이제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 별개로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제 실험이었죠. 그래서 보시면 U자 커브를 보인다 그랬잖아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목록을 줬을 때 회상을 시키면 앞에 목록하고 마지막 목록을 많이 기억한다고, 중간 목록보다는. 그래서 이제 앞에 기억 목록이 올라가는 건 이거는 초두 효과 때문에 기억을 잘하는 거고, 마지막은 최신 효과. 그래서 최신 효과를 우리가 신근성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단기 기억과 관련된 거고, 초두 효과는 이건 장기 기억과 관련된 거다. 그래서 4번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틀린 답은 요거죠. 요거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에는 선지가 다 복원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답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식당에 들어온 사람이 뭐 점원을 향해서든 뭐 주인을 향해서든 막 소리를 지른다는 그런 현상이 있으면, 그걸 봤을 때 아유, 저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군 하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런 소리를 지르게 되는 상황이 되면 내가 상황에 따라서 뭐 주인이 뭘 잘못했거나 식당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외부 환경에 이유를 대는 그 오류가 뭐냐면 행위자 관찰자 오류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가 요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보통은 행위자 관찰자 오류가 답인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여기 앞에만 그 소리를 지르면 그 사람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요걸로 끝나면 요거는 뭐예요? 기본적 귀인 오류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그러면은 또 반대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 들어가면 행위자 관찰자 오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 기본적 오류와 행위자 관찰자 오류에 대한 기출문제가 상당히 지금까지 많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답은 어쨌든 행위자 관찰자 오류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자, 9번 이제 발달 영역에서 하나 나온 문제가 영아기 발달. 자, 영아기 발달은 어쨌든 선택적 주의가 가능해지죠. 감각 운동기죠. 영아기면은 감각 운동기에 해당되는 거고, 이때 특징이 이제 어텐션을 내가 원하는 곳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깊이 지각을 하죠. 그래, 깊이 지각은 우리가 시각벼랑 실험에서만 해도 벌써 6, 7개월이면 하는 거고, 최신 연구에 의하면 한 2개월 때부터도, 2, 3개월 때부터도 깊이 지각을 하는 것 같더라. 심장 박동수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가역적 사고는요, 이거는 감각 운동기도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 단계인 전 조작기에서도 안 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가역적 사고는 구체적 조작기에나 가야 가능해지는 사고이죠. 자, 그다음 이제 대상 영속성을 그 감각 운동기의 마지막 6단계, 마지막 하위 6단계 보면 정신석 표상기, 요때가 되면서 이제 대상 영속성을 획득을 하게 되죠. 말에 가면. 그래서 답은 가역적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게 틀렸다. 영아기는 가역적 사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10번. 자, 미술가가, 이건 성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미술가가 되고 싶었던 A씨는 부모의 미술가가 못 되고 부모의 뜻대로 그냥 법조인이 되어서 사는데 삶이 힘들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존재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내적 경험의 불일치,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상적 자기와 그 다음에 현실적 자기 내지는 경험적 자기, 경험적 자기의 차이, 불일치. 그래서 이 괴리가 크면 클수록 성격적인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건 누구의 얘기냐? 로저스의 얘기고, 로저스는 누구? 인본주의 접근에서 나온 사람이다. 그래서 답은 정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갖고 온 글자체가 있는데 여기에 띄웠더니 글자체가 다 어그러지면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글자체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게 행간이나 글자 크기가 달라지면서 얘가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간 얘가 지금 이렇게 위치가 잘못됐어요. 아까 본다고 봤는데 이건 또 미처 못 봤네요. 그래서 답은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 메슬로우의 이 이론은요, 우리가 항상 5단계 했었지만 우리가 지난 연도에 했던 그 교재도 그렇고 제가 심화과정에서 나눠드린 거기서도 그렇고 7단계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됐었는데, 근데 이제 이 5단계에서 빠진 게 뭐냐면 지식의 욕구와 심미의 욕구죠. 근데 지식의 욕구는 이건 알매 욕구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제 불리는데, 그래서 여기까지가 존중의 욕구까지가 결핍 동기, 그 다음에 지식, 심미, 자아 실현은 성장 동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메슬로우 욕구 이론은 이게 동기에도 들어가고 성격에도 들어가고 파트가 그래요. 그렇게 보셔서 지금 1번이 답이더라고요. 보니까 나머지는 헷갈리기만 하고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존중. 이게 소속은 이제 사랑과 소속 이렇게 이제 같이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식, 심미, 자아 실현. 이렇게 총 7단계. 자, 요거는 이전까지 문제 유형들은 보면 이렇게 단계를 쭉 나열한 것보다는 어디에 지금 요런 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 아니면은 뭐 만약에 소속감의 욕구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질문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통으로 단계가 나왔어요. 근데 요거 공부 충분히 하셨다면, 자료 충분히 보셨다면 아실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답은 생리적 욕구, 이게 1번 이에요. 자, 12. 어머, 얘는 안 고쳐졌네. 글자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양극성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자, 양극성 장애. 기존의 조현 장애와 대해서는 문제가 주로 많이 나왔었는데, 양극성 장애는 요번에 아마 거의 처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최근 한 3년, 4년을 생각을 해보면. 양극성 장애는 1형이 있고 2형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1형에는 주요 우울증 사파가 포함되지 않고요. 이거 왜 이렇게 흔들리지? 자, 1형에 기초적으로 이제 먼저 돼야 되는 건 뭐냐면 조증 사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주요 우울 사파나 아니면 경조증 사파가 있어요. 경조증 사파는 들어갈 수도 있다.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조증 사파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극성 장애는 주요 우울 장애보다 자살 가능성이 적다. 안 그래요. 양극성 장애도 이게 그 조증과 우울증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점에 굉장히 이제 그 뭐죠? 정서적으로 다운이 되면서 자살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1형은 증상이 7일 이상 지속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7일 이상 조증 사파가 이제 7일 이상, 그 다음에 경조증 사파가 똑같은데 내용 기준은 똑같은데 4일 이상. 요 차이만 있어요. 기간의 차이만. 그래서 1형은 어쨌든 조증 사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7일 이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증 사파, 이게 경조증 사파가 해당되는 거는 이제 2형이 되죠. 2형이 되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하위 장애로는 양극성 1형, 2형 당연히 있고, 기분 부정 장애는 이거는 예전판에서 이제 우울 장애에 들어갔던 거고, 이거는 순환성 장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한 1년, 2년 계속 지속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으로서 순환성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답은 뭡니까? 잘못된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주요 자살 가능성이, 그러면 이게 틀리기는 했는데 1형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이제 선지가 확실히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은 이게 틀렸어요, 확실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요 우울 장애보다 자살 가능성이 적은 편은 아닌데, 이거에 비하면 이게 조금 익스큐즈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는 맞고요. 잘못된 거? 죄송합니다. 문제 자체가 설명으로 맞는 것이야. 이 문제를 잘못 썼구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어쩐지 헷갈렸다. 그래서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얘도 틀려. 그래서 맞는 거는 또 왜 이래.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어요. 이게 정말 헷갈린다. 내가 헷갈리게 만들었네. 이거부터 문제부터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양극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 문제였어요. 이건 확실해요. 그래서 틀린 거를 보면 이거 아까 틀렸죠. 조증 사파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7일 이상 지속되는 거 요거 맞고, 자살 가능성이 적은 거 아니고 거의 뭐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려서 이것도 틀렸고, 이거는 기분 부전 장애가 아니고 순환성 장애이기 때문에 얘도 틀렸고. 그래서 맞는 것은 뭐다? 답은 잠깐만요. 답은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3번이죠. 3번이 답입니다. 얘 보지 마세요. 이거 본다고 봤는데 이렇게 계속 에러가 나네요. 자, 3번이 답이에요. 자, 그럼 다 지웁시다, 일단. 자, 13번 문제를 깨끗하게 봅시다. 자, 물건을 흥장할 때, 이건 사회심리에서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한 3가지, 기본적으로 3가지 기법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처음에 누구나가 말도 안 돼 이러면서 거절할 거를 제시를 해서 거절을 당한 다음에, 그러면 조금 요런 건 어떠세요 하면서 조금 낮춰서 이렇게 들이밀다 보면은 이전보다는 말도 안 되는 것보다는 조금 말이 되니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문전박대 효과. 문전박대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맞습니다. 2번 선지는 복원이 안 됐고, 지금 3번도 긴가민가 하고요. 4번은 분명히 이제 여기 나왔었던 거 맞는데, 문간에 발 들여놓기는 이제 아주 작은 거부터 살짝, 정말 요거 한 번만 그냥 보기만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발 들여놓는 거고, 나중공 기법은 처음에 그럴듯한 걸 제시했다가
나중에 이제 요거는 조금 안 되게 됐습니다. 요건 좀 빼야 되겠습니다. 이래도 사람들이 취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이건 나중 공기법.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3가지 정도의 설득 기법이죠. 그래서 지금 요 문제와 관련된 거는 문전 박대 효과 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문전 박대라는 말은 쓰지 않아도 문 앞에서 뭐 그러니까 코앞에서 문 닫기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이제 번역. 그러니까 말은 door in the face예요. 문 앞에서 그냥 그러니까 얼굴 앞에서 그냥 문을 닫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문전 박대 효과였고요. 자, 설단 현상. 이게 이제 복원이 단어가 완전치 않게 복원이 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설단 현상은 우리가 이제 기억의 과정에서 뭐가 있어요? 부호화, 그 다음에 뭐예요? 저장, 그 다음에 인출이잖아요. 인출일 때 요 설단 현상은 인출과 관련된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일단 저장까지는 다 됐어. 그렇지만 지금 이게 입에서 그냥 맴도는 거죠. 알 듯 말 듯 모를 듯. 그래서 보면 부호화 실패도 아니고 저장의 문제 아마 그랬던 거예요. 저장 실패나 뭐 그런 의미였어요.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멸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딱히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단서 의존 그러니까 단서 Q가 있으면 그래서 설단 현상일 경우에 Q가 제시되면은 굉장히 빨리 답을 또 떠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인출할 때 Q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아마도 4번일 것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인출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들이니까. 다음 15번. 자, 요게 이제 자, 비행기 추락 사고는 그 충격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쇼크를 많이 받는 큰 사건이어서 아주 뉴스나 신문에서 아주 그냥 몇 날 며칠 도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에 비해서 실제로 당뇨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도 워낙 우리가 이제 듣고 보고 이렇게 기억으로 회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사건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내가 접한 거가 더 많다 보니까 그 사건이 실제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오류 중에 하나인 가용성 휴리스틱. 가용성 휴리스틱이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한정된 어떤 정보에 의거해서 그냥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게 나름대로 이제 그 인지적인 효율성 차원에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요런 오류들을 범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음에 이제 더 보시기로 하고 그래서 답은 가용성 휴리스틱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어떤 교수가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직무검사 도구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검사 결과가 2년 뒤에 그 직장에 다니는 그 직원들의 직무성을 얼마나 잘 예측해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직무검사를 개발하고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거는 다음 중에 어떤 타당도에 해당되는 거냐? 이건 이제 증거 관련 타당도죠. 증거 관련 타당도에 중에서 뭐 공인 타당도가 있고 예언 타당도가 있는데 이 예언 타당도와 관련된 거죠. 시간적으로 떨어져서 두 시기에 걸쳐서 실시를 하게 되면서 전자가 후자를 예언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증거 관련 타당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7번. 자, 대학 3학년 때 사회학과에 다니다가 심리학과로 편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회학이나 심리학이나 이제 전공 간의 유사성이 많아서 이전에 사회학 공부가 새로 배우는 심리학 공부를 좀 방해를 했어. 해방을 놨어. 그래서 이런 것처럼 처음 배운 내용이 이후의 학습을 방해하는 처음 배운 게 이후의 학습을 방해하는 거니까 이거는 순행 간섭.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순행 간섭. 자, 18번. 망막에 대한 설명.
자, 원추체. 이거를 우리가 주로 배울 때는 간상세포, 그 다음에 추상세포 이렇게 배웠는데 이 추상세포가 원추세포예요. 그래서 이제 색깔을 지각하는 거죠. 색을 지각하고 그 다음에 간상체는 빛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거 맞고 그 다음에 원추체가 간상체보다 수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간상체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그다음에 이제 박쥐와 같이 이렇게 야행성 동물들은 주로 간상체를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밤길에 굉장히 눈이 이렇게 잘 보는 능력이 있는 거는 요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수가 많지가 않아요. 절대로 훨씬 작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획득. 요거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처음에 되게 헷갈렸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제 개인적으로 잘못된 답을 얘기하기도 했는데 선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행동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획득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획득의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교재 열어보시면 아예 딱 이렇게 써 있어요.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 또 왜 이러니? 조건 자극이 제시되는 고전적 조건 형성 기간을 우리가 획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US하고 CS가 결합이 되어서 계속 제시가 되면 그때 이제 획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조건 반응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획득이라고 하는 거를 조작적 정의를 내릴 때는 요렇게 내린다는 거죠.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이 함께 제시되는 고전적 조건 형성 기간이다. 그래서 이제 3번이라고 이제 많이들 체크를 하신 것 같은데 요게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조건 자극하고 조건 반응이 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말 그대로 여기는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과 관련된 거긴 한데 이게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이 연합되는 거죠. 그리고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는 반응하고 결과가 이제 뭡니까? 연합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무조건 자극, 뭐 조건 자극, 조건 반응 이것들은 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나오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곤란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함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가 말 그대로 조작적 정리로 나와 있는 이제 획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답은 2번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콜버그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죠. 어떤 전인습, 인습, 후인습 이렇게 나뉘고 6단계로 이제 나뉘고 수준은 3단계, 단계는 6단계. 자, 인습적 수준은 말 그대로 1, 2단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1단계가 처벌과 복종 지향, 2단계가 뭡니까? 도구적 쾌락주의, 도구적 상대적 이렇게 쾌락 지향 이런 거였죠. 그래서 처벌을 피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건 인습적 수준이 아니라 전인습적, 프리컨벤셔널, 전인습적인 거라서 얘가 틀렸어요. 요거 맞고, 요것도 맞고, 이제 4번도 맞았던 걸로.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고요. 21번. 자, 기억력이 좋은데 누군가가 특히 얘는 어디에 놀러 갔던 장소, 경험했던 사건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잘 기억을 해요. 이런 기억을 우리가 일화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일화 기억 생각하시면 되고 22번. 자, 요것도 문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반응을 하고 난 뒤에 뒤이어서 오는 결과가 바람직한 것이면 그 반응이
많이 나타날 확률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으면, 아니면 아예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확률이, 그 반응의 확률이 감소하는 것은, 이건 손다이크의 효과의 법칙. 그대로, 그 문장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효과의 법칙 보시면 되고, 나머지 선단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단한단서. 단한단서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선형, 조망, 상대적 크기, 중첩, 요 두 개까지는 확실한데 중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게 또 누군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다 단한이고, 그 다음에 수렴, 양한, 부등 이런 것은 다 양한 단서죠. 그래서 답은 아우 또 왜 이래 수렴입니다. 수렴. 그래서 아닌 것은 1, 2, 3은 다 단한 단서 맞고요. 자, 어떤 애가 부정적인 방식으로 시험을 보고 죄책감에 시달렸어. 그러다가 남들도 다 부정적으로 시험을 봤을 거야. 봤어. 이러면서 나름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 그래서 이렇게 정당화를 한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 자, 자기가 뭔가를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정당화를 한다. 이건 합리화죠. 이거를 어떤 분이 예전에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투사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투사는 내가 뭘 하고 자시고 한 게 없어요. 그냥 나는 미워했을 뿐이야. 미운 마음이 들었을 뿐이야. 근데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이제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르고요. 합리화는 말 그대로 자기가 뭔가를 해놓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입니다. 합리화. 합리화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향정신석 환각제에 해당하는 물질. 간만에 이쪽에서 문제가 나와가지고 보시면 환각제, 자극제, 완화제, 이완제,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환각제와 관련된 것은 LSD. 인공적으로 이렇게 화학 약물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게 가장 이렇게 영향력은 거의 보통 코카인이나 모르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막 몇백 배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건 LSD는 내성인, 그러니까 금단이나 이런 증상은 보이지 않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약효가 사라지면 그냥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는 걸로. 근데 나머지는 보시면은 코카인이나 몰핀은 내성이 점점 생겨서 이걸 취하지 않았을 때는 금단 증상이 보여서 이제 문제가 더 그런 면에서 더 심각할 수는 있죠. 그래서 환각제에 해당되는 거는 LSD이다. 코카인, 모르핀, 이건 모르핀 같은 경우는 좀 진정제에 해당되는 거고, 코카인은 흥분제인가? 하여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환각제는 어쨌든 LS 1번. 답은 이렇게 돼버렸네 또.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아까 거꾸로. 그래, 여기까지 얘기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설명 들은 거에서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Q&A에 올려서 질문해 주시고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렇게 문제를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요. 오케이. 공부가 되셨길 바라고 나중에 이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